네, 뉴스 토마토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죠. 정치하는 언니들 장유미 변호사님, 정은혜 전 민주당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민의힘이 원내대표를 이제 곧 16일에 뽑습니다. 3파전이 될 것 같네요. 친윤파 송원석, 그다음에 친한파 김성원의 비교적인 중립파, 네, 이현승 의원까지 이렇게 3파전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될 네.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2파전에 무슨 변수가 생기는 거 아니냐. 2파전일 때는 거의 주된 의견이 송원석 의원이 아무래도 주류계의 지원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거의 확인이 되기 때문에 원내대표로 좀 무난하게 당선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현승 의원이 끼어든 거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 출사표를 던졌잖아요. 이제 지역구가 부산 진구 을인데 본인이 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한 얘기가 나는 중립이고 나는 개파색이 없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출마 요청이 상당히 많았다. 이분을 아주 많이 아시지 못하지만 벌써 사선 의원이고 이 뭐 친한, 친윤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이제 많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부산 쪽 지역 의석수가 TK보다 훨씬 많아요. 부울경이 서울 경기 이후에 제일 많기도 하고 실제로. 그래서 뭔가 변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국민의힘 분들한테 좀 물어보면 이래도 아무래도 그 친윤계 지원을 받는 분이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중론인 것 같기는 해서 큰 변수는 이분도 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놀라운 게 일단 파면을 당한 대통령이었고 일단 지금 이 국민의힘의 내홍이라든지 위기를 직면하게 한 장본인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윤계가 아직도 좀 확고하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본인들은 친윤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약간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3파전이 되었는데요. 제가 지금 개개인의 면면을 보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나 암담하다. 야당이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동차에 핸들이 고장났어요. 그리고 자동차도 고장났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의 운전을 누구에게 맡길까? 이런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차를 바꿔야 되고요. 아니면 차를 고치든지 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시스템상으로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지만 그 말은 또 뒤로 하고요. 지금 후보들의 면면을 봤더니 그 송원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윤핵관의 이제 회계사 출신이라고 하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윤핵관이 어떻게 후보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유력한 지금 후보로 지금 되는 것 자체가 정말 굉장히 국민의힘의 위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현승 의원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산 진구의 출신인데 무슨 조용한 실무파다 뭐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송원석 의원의 그 표를 좀 갈라가긴 하겠죠. 근데 얼마 정도 영향이 있을지는 저도 약간 퀘스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쪽이 아닌 사람 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제 그럼 김성원 의원이 좀 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성원 의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아마 국민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 것 같아요. 과거에 그 수해가 난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해가 난 지역에서 내가 솔직히 비가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라고 말했던 의원이 있어요. 그 의원이 바로 김성원 의원입니다. 그런가요? 근데 제가 검색을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2022년인가요? 뭐 그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진이 잘 나오게 비가 왔으면 좋겠다. 수해 지역을 방문해서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지금 원내대표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지금 보면 과거 정부와는 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지를 해줘야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굉장히 자격이 없다.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도 저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원내대표 후보로 선출이 된다?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명 후보 다 방향은 없고 권력만 있다. 저는 이런 결론을 좀 내려봤습니다. 일단 나비야 날자님이 이현승도 친윤인데 송원석이 친윤 대다수가 밀고 있어서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친윤계는 송원석 쪽으로 가고 있는 방향이고 국힘 내부의 대다수가 친윤계 그렇죠.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송원석이 좀 가능성이 있다. 107석의 이제 의석수가 있는데 그렇죠. 80대 한 20% 정도로 이른바 친윤계가 80 그리고 친한계가 한 20. 근데 친한계는 수도권 내지는 이제 비례대표로 돼 있고 그리고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체제는 원래 친한도 아니었어요. 계속 이 윤석열 대통령 체제 때는 친윤이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탄핵된 이후부터 조금 본인 지역구가 또 이 좀 그 연천, 양주 이런 쪽이다 보니까 친한계로 좀 돌아섰는데 친한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인상도 사실 없어요. 뭐 친한계 사람들이 뭐 방송에 나와서나 반드시 돼야 된다 또 이런 기류는 아니어서 이게 계파 간의 대리전 성격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원내대표 뽑는 게 아니거든요. 원내대표 뽑으면 비대위 체제를 어떻게 할지, 비대위원장을 누구로 할지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보니까 이게 완전 하나의 신호탄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국민의힘의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여기 네. 친윤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지금 민주당이 167석이고 국힘이 107석. 네. 그러니까 여대 야소 상황입니다. 이재명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려면 일단 당내 표심 이 누구에게 향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심이 깊을 것 같은데 계속 친윤계로 가는 게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정말 감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의 세대 교체가 절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세대로는 더 이상 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얼마나 뭐 앞으로 잘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본인이 가지고 나온 이제 개혁안, 혁신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실제로 이뤄낼 수 있는 원내대표가 누군가 저는 그 기준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 차악이라도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107석이라고 하지만 표 계산을 나중에 다 해보면 막 300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 표 계산이 참 쉽진 않지만 그래도 아마도 지금은 조금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으로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했던 그 혁신안, 개혁안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저는 거기에 더 중심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네. 내부에서는 거의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 혁신안은 거의 이제 무시당하고 있는 듯한 느낌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김재석, 김용태 오늘도 제가 무슨 방송에서 들었는데 국민의힘 분이 그럼 이 정치인들이 지금 쇄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윤석열 체제가 공고했을 때 무슨 입장 냈냐는 거예요. 본인들 공천받고 할 때 이른바 거기에 줄 서고 그랬던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와중에도 쓴소리 제대로 냈냐는 거예요. 그때 숨죽이고 있다가 지금 와서 내는 게 얼마나 진정성이 있냐는 질문을 지금 국민의힘의 젊은 정치인들을 사실상 자초했다는 거. 그리고 국민의힘의 현실. 저는 국민의힘 분들도 정답이 뭔지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하는 거는 지금 갤럽 조사 지난주 금요일에 21%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20% 간신히 넘긴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이 지지율이 아닌데 그런데 정답은 윤석열과 절연하는 겁니다.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하라고 이야기하고 내란 그런 3개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고 이래야 돼요. 근데 그걸 왜 못하냐. 이번 대선 때 41%라는 지지율을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지역에 있는 107석의 의석수의 거의 대부분이 TK, PK 아닙니까? 거기서는 확인한 거예요. 내 지역구에서는 이겼거든요. 그럼 지방선거도 이길 가능성이 높죠. 이렇게 대패하고 참패했는데 내 지역구를 지켜냈으니까. 그럼 내 기득권은 그 자리에서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쇄신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본인 기득권만 생각하면.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함정이죠.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 했던 말이 상당히 와닿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분당할 쪼개질 에너지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솔직히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당할 에너지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어떤 평론가님이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힘은 한 번도 쪼개져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름만 바꿨지 항상 그 체제 그대로 이어져 왔다. 이게 바로 기득권이 이어져 온 그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뭐 그런 얘기 많았죠. 그래서 뭐 진보는 분열하고 뭐 보수는 부패한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대통령님이 당선이 되심으로써 진보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다. 진보는 하나가 되고 똘똘 뭉쳤다. 그리고 그 하나로 뭉친 것이 우리 개인의 이득이라든지 권력을 위해 뭉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선을 위해서,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뭉치겠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개인의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가 된다라는 걸 확실히 보여줬고요. 보수는 부패한다. 그렇다면 부패하지 아니하고 도덕적인 모습을 더 보여야 하는데 지금에 있는 뭐 부패 뭐 이제 뭐 김건희 사건 같은 경우도 더 이상 뭐 할 말이 정말 너무나 많을 정도로 부패에 정말 최정점을 찍고 있다. 오히려 저는 망할 만큼 더 망해야 된다. 처절히 망하고 처절히 깨져서 이제 국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하고 민심이 천심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근데 아직도
그 정신을 못 차리고 사실은 기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저는 원내대표 선거 그리고 이번에 또 당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면 사실은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주어진 기회도 모두가 알고 있는 그 기회도 자기가 지금 발로 차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전망이 많은데 국힘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다음에는 당대표인데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올 것 같고 김문수 전 장관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대선 경선의 2라운드가 펼쳐질 게 거의 가시화되는 것 같고요. 뭐 친한계에서는 지금은 한 텀 뭐 쉬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게 여유 부리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 여유가 저는 한동훈 대표 없다고 생각해요. 좀 오히려 조급함을 많이 보여주는 이런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 나올 거라고 보고 김문수라는 정치인의 스탠스가 상당히 의아한데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무감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후보 교체 이거 어떻게 새벽 2시에 공고 내고 3시에 1시간 그렇죠. 동안 봤습니까? 이건 민주주의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 정치결사체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이 정도를. 그래서 이거를 진상조사를 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전 후보가 꼭 안 해도 된다라는 스탠스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자기가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이거를 당무감사로 들여다보고 해집어보고 어차피 당무감사에서 수사기관이 아니잖아요. 강제력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리조리 약간 눈치를 보고 줄을 탄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기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이른바 친윤계에 소구를 해야 당권을 잡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정말 이 국민의힘의 뿌리 깊은 기득권이라는 게 얼마나 쇄신하기가 어려운가. 김용태 한 명이 나와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그리고 쇄신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이 무슨 정치적 세와 세력과 힘이 있어요. 진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된 권영세, 권성동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윤한홍, 이철규 이런 정치인들이 하는 건데 그걸 못하는 거죠.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힘 당원들 눈치 보느라고 당무감사도 안 받겠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는 건데 그 차기 지도부가 독이 든 성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이유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항상 위기가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기를 돌파했던 게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었고 그렇다면 국민의힘도 분명히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그 기회를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저는 이제 우리가 여당이 되었지만 민주주의는 정말 양 날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진보 보수 여당 야당이 공존을 하는 그런 건강한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 건강한 관계가 될 수 없는 정말 한쪽이 처절하게 파멸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도 아마 당권을 좀 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재명 대통령님의 케이스를 보고 그런 사례를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좀 라떼는 옛날 유머 같지만 과거에 우리가 그런 얘기 있었죠. 이렇게 컨닝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옆에 있는 친구 거 보고 컨닝했다가 정답이 로댕인데 뭐 오뎅으로 썼다. 뭐 이런 뭐 그런 유머 있지 않았습니까? 뭐 젊은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3년 전에 0.73% 너무나 아쉽게 그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바로 지역구로 출마를 하시고 또 당대표가 되시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돌파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자신의 리더십을 얼마나 당대표로서 대통령으로서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것들을 계속 증명을 해 보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지막에 최종 선택을 해주신 거죠. 아마도 이거를 보고 김문수 후보가 나도 저렇게? 하지만 지금 김문수 후보는 저는 오히려 그렇습니다. 오히려 당을 떠나서 당에서 조용히 뒤에서 좀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본인이 앞으로 나가는 것은 이제 그만두고 더 후대에 더 훌륭한 미래의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키워내는 거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